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셀트리온 네 번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3편 동안 실적 회복, 미국 공장과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다 알아봤는데요. 실적은 역대 최대라는데 왜 주가는 계속 빠집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하게 느끼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7%가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115%가 넘게 늘어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해 2월 고점에서 31%나 빠졌습니다. 이 역설을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동안 누가 팔았는지, 그리고 왜 빠졌는지, 원인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치는 참고용이며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 하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셀트리온 실적은 역대 최대인데 왜 주가가 고점 대비 30%나 빠졌나, 이겁니다.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아요. 화면 아래에 숫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1%, 올해 2월에 25만 1,0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현재 17만 3,1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방송 시점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셀트리온 주식을 약 11조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라는 건 산 것에서 판 것을 뺀 순수한 매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즉 외국인은 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주가 하락 원인 4가지인데 오늘 이 4가지를 하나씩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최대 실적과 주가 하락에 대한 역설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펀더멘털, 즉 회사의 실제 사업 성과입니다. 오른쪽은 주가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이 1조 1,450억 원입니다. 셀트리온 역사상 1분기 기준으로 이만큼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인데 1분기 영업이익은 3,219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15.5% 증가했고 2배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자,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은 1조 1,685억 원이었고 전년 대비 137% 증가해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 연간 목표, 전문 용어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이던스는 회사가 공식으로 발표한 연간 목표 수치를 얘기합니다. 올해 목표는 매출 5조 3천억 원, 영업이익률 34%입니다. 증권사 22곳 전원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는 25만 2,366원입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도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 주주에게 더 돌려주는 정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현재 방송 녹화를 기점으로 주가는 17만 3,100원입니다. 52주 동안 고점은 25만 1,000원이었고 52주 고점이란 최근 1년 동안 찍은 가장 높은 주가를 말합니다. 이 고점은 2026년 2월 24일에 기록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31%입니다. 약 5개월 만에 주가가 3분의 1 가까이 빠지게 된 겁니다. 시가총액, 즉 회사 전체 주식의 가치가 고점 대비 약 12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8,000선을 돌파했고, 그런데 셀트리온은 코스피 대비 연초 이후 26%포인트나 더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를 찍는 동안 셀트리온은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괴리가 왜 생겼고 이게 기회인 건지 위험인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걸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 건데요. 누가 팔고 있고 누가 사고 있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가가 빠질 때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거지 않나요? 도대체 누가 팔았냐. 수급이란 주식시장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힘의 균형을 말을 하거든요. 사는 힘이 강하면 올라가고 파는 힘이 강하면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게 이 시장의 구조입니다. 주식시장에는 크게 3종류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개인. 이 세 주체를 각각 분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은 팔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은 셀트리온 주식을 약 11조 원어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지분율이 22.3%에서 24.6%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분율이란 전체 주식 중에서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게 2% 넘게 올라갔다라는 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1월 한 달만 봐도 외국인이 4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해서 유가 증권시장 전체에서 1위였습니다. 연초 기준으로는 전체 코스피 종목 중 외국인 순매수 2위였습니다. 즉 주가가 내려가는 동안 외국인은 오히려 저가에 사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매도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6월 이후에는 일부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관입니다. 기관이란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사처럼 큰 돈을 운영하는 전문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기관은 매수와 매도가 날마다 엇갈리는 혼재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장기 기관은 일부 보유를 유지했고 반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 펀드들은 일부 차익을 실현한 뒤 빠져나갔습니다.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는 랠리, 즉 상승 흐름 속에서 기관들은 반도체와 방산 쪽으로 자금을 옮겨갔고 그 과정에서 셀트리온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은 순매도 우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죠. 개인입니다. 개인.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 자금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쪽으로 몰려갔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있던 개인 자금도 아마 일부가 이동했을 수도 있겠죠. 셀트리온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두 방향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내려갈 때 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저가에 분할 매수하는 분들이 계셨었고 반대로 손실을 더 보기 전에 매도하는 손절 물량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또한 신용융자라 그래서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산 경우에 주가가 특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강제로 팔아야 하는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물량도 주가를 추가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연초에서 5월 기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전반적으로 순매도였습니다. 개인은 저점 매수와 손절이 동시에 나오고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주가를 누른 가장 큰 수급 자체는 기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주가가 왜 빠졌는지 원인 4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을 반드시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원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뭔가 변화를 줘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투자 판단을 잘못하게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일시적인 건데 1분기에 미국 공장 셧다운 비용입니다. 셀트리온이 작년에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있는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했다고 2편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공장이 올해 1분기에 정기 보수 작업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영어로 셧다운이라고 하는데 공장 가동을 일정 기간 멈추고 점검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일회성 비용 약 350억 원이 발생을 했고 일회성 비용이란 매 분기마다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한 번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률이 직전 분기에 35.7% 대비 크게 낮아졌고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이익보다 약 9%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대치보다 실적이 낮게 나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2분기부터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공장 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것도 일시적인 건데 4분기 선적 집중 효과 소멸입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매년 1월에 약값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많이 선적하려고 합니다. 선적이란 배에 물건을 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025년 4분기에 이 선적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4분기 매출이 크게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분기는 반대거든요. 4분기에 이미 많이 보냈으니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삼성증권이 추정을 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년 연초마다 반복되는 계절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분기부터는 정상화가 되거든요. 세 번째 원인은 구조적인 건데 구제품 성장 정체와 경쟁 심화입니다. 셀트리온의 가장 오래된 주력 제품인 램시마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팔아온 기존 제품들을 구제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구제품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경쟁 회사들이 비슷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가격이 낮아지면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구제품은 약가 인하와 경쟁 심화로 성장 정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신제품으로 대체하면 해결됩니다. 현재 신제품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해소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이게 구조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원인도 구조적인 건데요. 코스피가 8,000 랠리 속 섹터에서 소외가 되었다는 겁니다. 올해 코스피가 8,000선을 뚫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상승에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과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같은 방산주선 회사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돈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다른 쪽은 소외가 되었습니다. 바이오, 즉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 소외된 쪽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코스피 대비 연초 이후 26%나 더 하락을 했고 유진투자증권의 분석 수치입니다. 이 문제는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주도 섹터가 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이동을 해야 해소가 됩니다. 이건 시장 전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맨 아래 핵심 정리 문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일시적인 원인이고 2분기부터 해소가 됩니다. 3번, 4번은 구조적인 원인은 신제품 전환 속도와 시장 수급 이동 여부가 해소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선진 지수인데요.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주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시적인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MSCI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때 기준으로 삼는 글로벌 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연기금이나 대형 투자 펀드들이 우리는 MSCI 지수에 포함된 주식들만 산다, 또는 MSCI 지수의 비율에 맞춰서 산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사는 자금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패시브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MSCI 관련 추종 자금이 전 세계에 약 2경 2천조 원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MSCI는 세계 나라들을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입니다. 한국은 지금 신흥국 등급에 있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과 같은 등급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규모나 시장 수준을 보면 선진국 등급에 들어가야 하지 않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MSCI 선진지수 편입 이슈입니다. 화면에 3단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2026년 6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MSCI 연내 리뷰, 즉 연간 정기 점검을 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선진국 후보 관찰 대상으로 등재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워치리스트 등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치리스트란 앞으로 선진국으로 올려줄 수 있는 후보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한국이 60% 확률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워치리스트에 등재만 돼도 자금 유입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코스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2단계는 2008년 공식 편입 결정입니다. 워치리스트에 들어간 이후 약 2년 동안 외환시장, 공시 시스템, 외국인 접근성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이후 2028년에 실제로 선진지수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패시브 자금 약 44조 원이 한국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NH투자증권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2029년 실제 적용입니다. 선진지수에 실제 반영되는 시점이고 이때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하면서 단기적으로 리밸런싱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밸런싱이란 지수 비중 조정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던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연관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셀트리온을 약 11조 원이나 순매수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MSCI 이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MSCI가 정기 리뷰에서 신흥국 지수 안에서 한국의 비중을 15.4%에서 21.7%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패시브 자금이 한국 주식을 기계적으로 더 사야 하는 상황이 됐고 셀트리온처럼 코스피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주의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워치리스트에 등재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소외 원인과 반전 조건인데요. 자, 이번 슬라이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룹니다. 왜 셀트리온만 소외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있어야 주가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
되는지입니다. 왼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의 원인은 세 가지가 될 거고요. 첫 번째는 반도체와 방산에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 종목들로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몰렸습니다.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면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바이오 섹터가 그 소외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값을 대폭 낮추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제약 바이오 주식 전반에 불안 심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에 이 정책이 직접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파는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어서 이번 약가 인하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오리지널 약값이 낮아지면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셀트리온 사업 자체에는 직접적인 나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바이오 섹터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셀트리온도 함께 소외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분기 실적이 증권사 예상치를 약간 밑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보수 비용으로 1분기 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9%나 낮게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지만 기대치보다 낮으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는 것이 주식시장의 특성입니다. 오른쪽은 주가가 방향을 바뀌기 위한 조건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2분기 실적 발표 8월입니다. 공장 보수 비용이 사라지고 계절성 효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넘어서면 수급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ADC 임상 1상 결과가 올해 하반기거든요. ADC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암세포만 정확하게 찾아가는 차세대 항암제입니다. CTP70, CTP71 등 4가지 신약 후보 물질이 사람에게 투약하는 임상 1단계 실험 결과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신약을 만드는 회사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건 밸류 리베이팅이라고 합니다. 기업 가치가 새롭게 평가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 조건은 MSCI 워치리스트 등재 여부입니다. 6월 말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등재되면은 한국 코스피 전체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대형주인 셀트리온에도 수혜가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추가 주주환원 정책 발표입니다. 주주환원이란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건데 자사주를 사서 없애거나 현금으로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셀트리온이 공식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되고 있다고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주주환원 발표가 나올 경우 주가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의 핵심 결론인데요. 첫 번째 결론은 외국인은 팔지 않았습니다. 연초서부터 5월까지 약 11조 원 순매수를 했다. 주가가 내려가는 동안 외국인이 팔아서 빠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인데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22.3%에서 24%로 올라간 것이 증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서 5월 기준으로 외국인은 저가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일부 차익 실현이 섞이는 흐름도 나왔으나 현재 수급은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락 원인 중 일부는 일시적인 겁니다. 2분기부터 해소가 될 예정이고요. 공장 보수 비용으로 350억 원과 계절성 효과 이 두 가지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두 요인만 제거돼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인데요. 구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구제품 성장 정체와 섹터 소외입니다. 램시마 같은 기존 제품의 성장 정체는 신제품으로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이 수급을 독식하는 문제는 코스피 주도 섹터가 바이오 쪽으로 이동해야 해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 결론은 MSCI 선진지수 이슈가 수급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6월 말에 워치리스트 등재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등재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대형주 셀트리온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 결론은 하반기 ADC 임상 결과가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신약 회사로 밸류, 즉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게 되면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추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이 빠질 수가 없겠죠. 자, 요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웹사이트는 시그노라는 사이트고요. 이 시그노라는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여기 돋보기 모양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다가 셀트리온이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셀트리온을 들어가 보시면은 오늘 많이 밀리고 있네요. 16만 2,100원까지 밀리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여기 지표에서 이렇게 고래 모양이 뜨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 고래 모양이 뭐냐면은 복합형 과매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어서 평균
판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가격은 요만큼에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팔고 있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자리는요.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자리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사다 보니 과열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확하게 조정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며칠 전에 시그널 어플에서 복합형 과매도 시그널이 잡혀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셀트리온 방송을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제가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